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제 다음 FOMC 회의는 8월에는 열리지 않고 9월 20과 21일에 열리겠고요. 그동안은 공식적인 일정만 없을 뿐이고 휴가 기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8월 달을 시작하는 이번 주부터 일정들이 정말 빼곡합니다. 오늘 IMS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내놓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황으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정리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큰 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루시드 그룹의 2분기 실적 발표 일정이 있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7월 고용 지표가 증시에 있어서 최대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이제 신규 일자리가 25만 개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 압력이 꺾이지 않으면 9월달 연준 회의에서 또 한 차례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를 통해서 9월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냐 아니면 다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냐가 예측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0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드렉 젠킨스가 모터 트렌드에 출연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디자인과 미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1시간짜리 분량이라서 저도 아직 시청을 전부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시청을 해보고 나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몬테레이 제트 센터에서 열린 행사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루시드 에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진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로즈빌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갤러리아에서 최초의 루시드 팝업 행사가 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시승 일정도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급 쇼핑몰에서 다시 한번 루시드 에어를 홍보를 하는 모습이었네요. 이번 사진은 베어스 워크샵이 아닌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찍힌 사진으로 그 전에 베어스 워크샵에서 찍은 주차장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차량들이 딜리버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차량들이 이동한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지난번 615개의 기관이 들어온 것과는 달리 627개의 기관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롱 포지션도 555개에서 567기관으로 늘어났고요. 점유율도 70.21%에서 70.35%까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9일자로 보고가 된 13F 공시에서는요, 클린 에너지 ETF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루시드 그룹이 클린 에너지 기업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피델리티에서도 쉐어스를 높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요, 매도한 목록 중에서 피델리티가 상당 부분 매도를 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클린 에너지 ETF에서 들어온 것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지난번 블룸버그 차량별 등급 평가에서 루시드가 1위를 차지했던 부분과 친환경 그룹으로 선정이 되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관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루시드와 테슬라, 정말 양측 CEO의 이야기부터 차량까지 끊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E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타트업인 루시드와 신차 모델인 루시드 에어는 테슬라가 가진 그 어떤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팩트이겠고요. 페라리와 맥라렌,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를 포함한 럭셔리 차량보다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모델 S 플레드는 테슬라에서 가장 빠른 차이기는 하지만 지난번 공식적인 드래그 레이스는 아니었지만은요, 트라이 모터를 장착한 모델에서는 당연히 패를 했고요. 공정하게 듀얼 모터를 장착한 모델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루시드의 트라이 모터가 출시가 되면 테슬라의 모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테슬라가 이제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은 차량 간의 스피드 문제가 아니고요. 충전에 관한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고,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는 테슬라의 250kW보다 500kW 더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루시드의 내부는 이제 벤틀리와 메르데스와 같은 슈퍼 럭셔리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테슬라는 저렴하고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은 조종석으로 꾸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곧 EV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1위가 될 예정이고,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볼 때 머스크는 실제로 걱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하네요. 루시드는 테슬라 차를 비효율적이고 범위가 짧고 충전이 느려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퍼스트 무버로서 테슬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생산성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루시드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빠르게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분기까지 충분한 현금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 기업이 이렇게 충분한 현금 보유량을 가졌다는 것은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겠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안전한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는 몇 년 후 EV 기술의 선두주자 또는 1위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으로 테슬라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일 겁니다. 생산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테슬라는 현재 모든 것을 갖추어진 상태고요. 루시드는 이제 상장한 지 막 1년이 지난 기업이고 생산성이 뒷받침이 되려면 테슬라가 10년이 걸렸던 거를 루시드는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면 공장 확장을 통해서 동등하게 대결을 하려면 못해도 2025년까지는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보시다시피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고요. 루시드 에어가 이 부분에 있다면 성장성이 증가를 하고 생산성이 뒷받침이 되어지면 발전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공장 확장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된 기업과 주가를 원하시면 그쪽에 가셨다가 2025년에 오시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남들보다 더 싸게 매집을 하고 싶으시면 모든 걸 버티시면서 수량을 늘려가면 될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자의 최대 무기는 시간인 점 잊지 마시고요. 실적 발표 당연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지는 이종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재무제표도 중요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생산량과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2025년부터 면밀히 뜯어보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될 것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주가이기에 기업에서 큰 악재만 터지지 않게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8월달도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